오늘의 이야기.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민준. 할머니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몰랐던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과거, 아버지도 몰랐던 진실, 그리고 그 비밀이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1장 고향으로의 귀환. 고요한 시골 마을의 풍경. 경부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면서 민준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들이 나타났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고향의 향기였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버스 정류장, 철물점과 구멍가게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상가, 그리고 좁은 골목길들. 모든 것이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낡고 쓸쓸해 보였다. 할머니 댁에 이르는 골목은 예전보다 더 좁아 보였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할머니가 기르시던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다. 민준이 기억하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고 주름도 더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손자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아, 우리 손자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민준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뿌리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와 민준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정겨웠고 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 생활은 괜찮고? 네, 할머니. 일은 좀 바쁘지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준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은 것이 이렇게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뭘 미안해하니? 할머니가 다 이해한다. 젊은 사람이 바쁘지. 다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몰랐던, 아니 어른들이 일부러 숨겨왔던 이야기들 말이다. 서랍 속 오래된 앨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민준을 안방으로 데려가셨다. 오래된 장롱 아래쪽 서랍을 열자 먼지가 앉은 사진첩들이 나타났다. 이걸 보렴. 할머니가 건네주신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시간의 무게를 담고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들.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내 할아버지가 25이었을 때야.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단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결의의 참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계셨다. 둘 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건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란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으니 차근차근 들려줄게. 이장 감춰진 과거. 할아버지의 비밀. 내 할아버지는 참 복잡한 분이셨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사셨지. 민주는 할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성실한 농부였다. 가족을 위해. 평생 힘들게 일하셨다 정도가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원래 농사를 지으실 분이 아니었어. 일제강 점기 때 경성에서 공부를 하셨거든. 그것도 법학을 전공하셨어. 네, 할아버지가 법학을? 그래. 해방 후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셨지.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다. 전쟁이 터졌어. 6.25 말이야. 그때 내 할아버지는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이 작은 시골 마을로 오셨어. 그리고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셨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진실. 그럼 아버지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래. 내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할아버지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나라가 어려울 때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숨어버렸다고 여기셨던 거야.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다. 한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남자의 얼굴이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내 할아버지의 형이야. 큰할아버지라고 해야겠네. 이분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어떻게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큰할아버지는 변호사였어. 해방 후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고 계셨지. 그런데 전쟁 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어.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아버지는 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리고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숨어 오신 거야. 무거운 침묵의 의미.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평생 성실한 농부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뜻을 품었던 지식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포기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아픔까지.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민주는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해 준 거야. 저요? 왜 저한테만요? 너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정의감도 강하고.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이상을 품고 계셨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안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3장 또 다른 비밀. 어머니의 속마음. 할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후 민주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부를 묻고 몸조리 잘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다. 어머니, 제가 할머니 댁에서 며칠 더 머물고 갈게요. 왜? 회사 일은 괜찮니? 네, 연차를 좀 더 냈어요.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 안 하시지? 민준은 순간 멈칫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슨 이상한 말씀이요? 아니야. 그냥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끔 옛날 일을 헷갈리시기도 하시거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주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실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서점에서 만난 우연. 이튿날 민주는 마을을 산책하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책향기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서점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없던 곳이었는데 언제 생겼을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다. 서점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다. 온화한 인상에 책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서점은 언제 생긴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 분이세요? 네, 어릴 때 이곳에서 자랐는데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병문안 차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가 누구시죠? 민준이 할머니의 성함을 말하자 서점 주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그 할머니 손자분이시구나. 할머니께서 가끔 오셔서 책도 보시고 차도 마시고 가세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오세요? 네, 특히 역사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제강 점기나 6.25 전쟁 관련 책들을요. 민주는 놀랐다. 할머니가 그런 책들을 보신다는 것이 의외였다. 혹시 그런 책들이 있으면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점 주인은 한쪽 서가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할머니께서 특히 이 책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서점 주인이 꺼내준 책은 해방 후 법조계 인사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이었다. 민주는 책을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책 속의 진실. 그날 밤 민주는 서점에서 빌린 책을 읽어보았다. 해방 후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책을 읽다가 민주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의 형, 즉 큰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김동원 변호사는 해방 후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다. 하지만 1951년 의문이 죽음을 맞았으며 당시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으나 주변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동생 김동식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의 죽음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김동식, 그것이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다. 책을 더 읽어보니 당시 친일파 척결 작업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여럿 의문사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위협을 받아 숨어 살아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장 가족의 무게, 아버지와의 대화. 다음날 민주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분이셨어. 평생 농사만 지으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지.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늘 무거운 표정을 하고 계셨지. 혹시 할아버지가 농사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건 모르세요? 다른 일?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할머니 댁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직접 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가족 모임. 주말 부모님이 할머니 댁에 오셨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기뻐하셨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할머니께 부탁드렸다. 할머니, 아버지께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할아버지의 학력, 큰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곳으로 피해온 경위까지.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변호사셨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분이셨어. 하지만 시대가 그분을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았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가 늘 무거워 보이셨던 이유가? 그래. 내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어.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세대를 잇는 이해. 그날 밤 아버지와 민주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아, 나는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몰랐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참 비밀이 많은 가족이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이해의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도 나에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민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며 살아오셨을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도 이어받을 수 있고요. 할아버지의 뜻?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건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요. 오장 치유와 성장. 어머니의 고백. 며칠 후 어머니가 혼자 할머니 댁을 찾아오셨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와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어머님이 하실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결혼 전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족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놀라신 듯 했다.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냐? 네. 하지만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부탁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까지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럼 어머니는 왜 아버지께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아버님을 존경했어. 그분이 왜 그렇게 침묵 속에서 사셨는지 알고 나서 더 그랬지. 하지만 그분이 원하셨던 건 과거를 밝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깊은 존중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그 비밀을 혼자 알고 계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비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 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겁게 사셨는지,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족에게 열심이셨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비밀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와 사랑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6장 선택의 시간. 며칠 후 할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의사도 가족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세요. 민주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는 결심이 확고했다. 저는 지금 제 자리를 지켜야 할 곳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의 삶은 민준에게 낯설지만 따뜻했다.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할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할머니가 내게 줄 게 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만년필과 빛바랜 공책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쓰던 일기장이야. 내가 읽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밤새 일기장을 읽었다. 할아버지의 일기. 1951년 3월 10일. 형이 떠났다. 나는 끝내 형을 지키지 못했다. 형은 정의롭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강함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숨어야 한다. 나까지 사라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1952년 7월 2일. 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삽을 쥔 손이 아직도 서툴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형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땅을 내가 지켜야 한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이미 한 번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민주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7장 새로운 깨달음. 며칠 후 할머니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맞이다. 내 할아버지가 못다한 꿈, 내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마음 내가 이어야 한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다. 8장 새로운 시작. 장례식이 끝난 뒤 민주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삶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 회사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말고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그게 내 선택이라면.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에 요청했다. 사회공헌팀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민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법률 지원 프로젝트를 맡아 직접 현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다. 구장 이어지는 세대. 몇 달 뒤 민주는 다시 고향을 찾았다. 할머니의 마당은 여전히 감나무가 가득했고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네. 이제야 조금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도 너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살겠습니다. 에필로그.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가족의 비밀은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선택과 희생 위에 서 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삶에 그런 의미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미소 지었다.